너 누구야? 엄마가 없어. 뭐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로이 목소리에 할 말을 잃었어. 빨리 보고 싶다고 애타게 말하던 로이가 이제 다른 사람인 듯 말을 하고 있어. 로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지 로이가 내 질문에 침묵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아빠는 어디에 전화할 수 있을까? 아빠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그럼 잘 알겠다. 로이, 만나서 얘기하자. 힘들까? 미안, 이제 끊어야겠다. 드디어 로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망치듯이 통화를 끝냈다. 로이가 왜 남처럼 행동한 걸까? 안타까운 마음이 스며들어 거기 서서 삼켰다. 내 이름은 릴리 존슨입니다. 저는 36세이고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 찰리와 큰 아들 로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 찰리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임신 말기에 무거운 배를 안고 집을 떠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일과 육아까지 병행해 하루하루 지쳐가지만 찰리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다. 찰리가 밖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로이는 가끔 나를 도와주는 로이이다. 올해 7살이 되는 아이는 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아요. 그는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무거운 것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마치 어린 왕자 같아요. 로이에게 정말 감사하고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로이는 태어날 아기가 남자라서 매일 배에 대고 얘기하는 게 신나는 것 같다.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 둘째 아들이 태어난 뒤 형제들이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다. 그 외에 우리 가족은 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고 출산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입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짐을 싸는 동안 실내복, 수건, 쿠션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로이를 품에 안았거든요. 도와주고 같이 짐 하나하나 챙겨. 엄마가 곧 병원에 가니까 외로울지도 몰라. 로이, 아니야, 난 괜찮아. 아기가 태어나서 신난다. 로이, 걱정하지 말자고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어떻게 착하다. 로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마음 속으로는 알았지만 그는 형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로이를 안고 다시 짐을 꾸렸다. 우리가 짐을 꾸릴 때 아직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다. 찰리가 그의 말을 듣고 놀랐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가 넘었다. 평소에 저녁 시간. 미안 지금 할게. 지금 시작하는 거. 아직 빵도 준비 안 했다고 말하지 마. 짐 싸느라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어. 지금부터 준비할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빨리 짐을 싸세요. 당신은 로이와 나 둘 다 짜증난 찰리의 표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너무 먹고 싶어 하면 스스로 요리할 수 있을 테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가 임신부에게 요리를 하라고 명령한다는 생각은 화났지만 찰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나는 빨리 쇠고기 스튜를 준비했지만 찰리는 작은 감자가 있고 고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했다. 로이는 찰리가 한숨을 쉬면서 스튜를 숟가락으로 떠서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찰리의 접시에 고기를 더 추가했다. 그 결과 내 접시에 고기가 없어졌고 야채만 남은 쇠고기 스튜가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꼭 제 시간에 요리하세요. 저녁이 늦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곧 집에 오실 것 같으니 전하고. 엄마가 병원에 갔어요.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 괜찮을 거예요. 응, 괜찮아요. 아기 건강하게 낳아요. 병원 가는 길에 고마워요. 찰리한테 전화도 하고 시어머니도 개원했어요. 메리가 우리 집에 와요. 찰리가 곧 퇴근할 줄 알았는데 진통이 심해지니 로이도 메리를 거기에 모셔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는 동안 둘째 아들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느꼈어요. 찰리의 메시지를 봤어요. 네, 어디 있어요? 저녁 식사 안 했는지. 어제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멍해서 전화벨을 몇 번이나 받지 못했어요. 로이에게 아기가 태어났다고 전화해서 안심시켜주려고 전화했어요. 엄마, 응,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요. 고마워요. 퇴원하면 다시 연락할 테니 기다리세요. 조금 더. 알았어. 로이의 행복한 반응을 상상하며 2시간 정도 자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 드디어 찰리와 연락이 됐어. 아기가 일찍 태어났어. 큰아들이 그럼 일주일이면 언제 오는데? 일주일은 응, 그거긴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퇴원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찰리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고 단지 내 장기병원 입원에 대해 불평만 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내가 그렇게 힘든 출산에서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사실은 내가 낙담스러웠다.
퇴원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 달 정도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이가 태어나면 산후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찰리는 훨씬 착하고 여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조금 실망했다. 남자아이였는데 도 로이를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귀엽단 말을 반복했다. 찰리는 변했다. 예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랑했던 찰리는 어디로 갔나.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매일 로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태어난 둘째 아들 찰리의 차가운 말에 받은 충격을 달래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드디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엄마는 드디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와 함께 하려고 고향에서 먼 길까지 오셨습니다. 타주에서 마중 나온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도 비행기로 와서 반대를 이겨내고 고맙게 생각했다. 엄마와 나는 집 앞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다. 내부는 조용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찰리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메리와 로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둘이 쇼핑하러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너무 적어 꽤 깔끔합니다. 넓어 보인다고 엄마가 옆에서 여유롭다고 하셨는데 가구가 없어져서 확실히 방이 넓어 보였다는 건 집에서 가구를 다 치우고 종이 한 장을 떼어냈기 때문이다. 바닥에 찰리가 서명한 이혼 청원서가 조용히 눈에 띄었어요. 이걸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죠? 그냥 정리만 한 게 아니고 얘 입원할 때까지 가구는 여기 다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가구를 다 치워버렸어요. 집에 이삿짐이 필요했을 텐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찰리와 메리의 일일 뿐입니다. 로이한테 물어봤어. 숨소리 들으며 필사적으로 대답해달라고 기도해. 넌 누구야? 엄마가 없어. 뭐야? 어떡하지? 어제 전화로 로이가 간절히 못한다고 하던 목소리에 말문이 막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인 듯 말하고 있더라고요. 로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놀라움인가요? 로이는 신생아에게 로리를 소개해주고 싶은 내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 어디야? 전화로 통화할 수 있어. 아빠가 보기 싫다고 하네. 그럼 알겠어. 로이 만나서 얘기하자. 힘들까? 미안, 이제 끊어야지. 로이는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다. 멍하니 서서 엄마랑 눈빛 교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로이는 왜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를 만나기를 피하는가. 괜한 기분이 스며들어 삼켰다. 거기 서서 엄마. 아까는 내가 아니어서 미안해. 글쎄, 나였지만 그 이후는 아니었어. 며칠 동안 차월이나 메리에게 전화를 걸 수 없고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 엄마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느라 혼란스러워. 로이가 안녕. 로이에게 전화했을 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까 전화했을 때 아빠와 할머니가 나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하라고 강요했고 나는 겁이 났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이는 찰리와 메리에게 이 말을 듣고 내가 모르는 척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어떻게 7살짜리 아이에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데리러 갈게요. 정말 좋아요. 그의 안도하는 목소리도 저를 위로해줬어요. 로이 지금 할머니 집은 어디 계시죠? 아니, 다른 곳이에요. 크고 나무 냄새가 나는데 어리둥절한 게 로이인 줄 알았어요. 시댁에 있을 텐데 로이의 말투로 보니 새로 지은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 집에서 가져간 가구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주소는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집 그리고 이 새 집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여기까지 차로 10분 정도 걸렸어요. 사진에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차로 10분 정도 거리면 그리 멀지 않아. 엄마랑 눈빛 교환하고 꿀꺽 삼켰어. 내일 꼭 갈 테니까 기다려. 알았어. 아, 그리고 엄마. 로이는 전화통화를 망설이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지금 아빠 할머니랑 모르는 여자가 여기 다 같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와 할머니는 그 여자 배가 크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충격 걱정 무서웠을까? 로이 엄마는 무슨 일인지 내 눈을 들여다보며 품에 안긴 아기가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잠들었다.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알겠어. 꼭 그럴게. 내일 와. 알아서. 다른 여자가 있어서 많이 불안했지만 로이와의 통화가 끝난 후 로이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그가 보낸 집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여기가 과학관 근처야. 우리가 자주 갔던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거기 천문관에 갔을 때 그녀는 과학관 근처의 위치를 신나게 알아내서 알았어. 내일 로이를 데리러 갈게. 집에 있으면서 아기를 돌봐줄 수 있니? 엄마 응.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도 회복 중이야. 출산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산후 회복 기간 동안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더 이상 로이를 되찾을 수 없었고 로이가 언급한 여자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릴리. 찰리가 깨닫자마자 어떻게 이곳을 찾았나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나였어. 얼굴이 일그러졌다. 로이 데리러 왔어요. 실례합니다. 찰리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야 잠깐. 찰리 뒤에서 항해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로이가 나를 보고 달려들어서 내 품에 안긴 로이. 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내 아이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하고 보고 싶었어. 안도의 순간을 느꼈어. 로이와의 재회에 한동안 감정이 북받쳤던 로이가 진정되자 함께 있는 찰리와 메리를 바라봤다. 갑작스러운 내 등장에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뜻인지 말했다. 좋은 집이구나. 메리 말대로 집안을 둘러보았어. 우리 집 가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 이건 내 가구야. 응. 우리 부부의 것이니 너만의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 가구 아니. 이건 내 거야. 내 돈으로 사서 세련된 가구를 좋아하고 내가 직접 산 거야. 커플로 나눠 썼는데 원래는 내 거였어. 당연한 것처럼 가져가는 게 터무니없었어. 난 방해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줄래? 특히 출산 후. 입원 후 동정 한마디 없이 나를 대하는 찰리의 처우가 나를 화나게 했지만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느꼈던 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나에게 남은 사랑은 언제까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 계획인가요? 비싸지 않나요? 그런 돈이 있나요? 찰리가 어떻게 새 집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원래 집도 담보대출로 샀고 찰리가 그렇게 많은 재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모기지론이 찰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가 여러 담보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엄마 이름을 썼고 메리 이름을 썼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메리가 담보대출을 갚을 거예요. 기분 나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나요? 돈이 없나요? 부모님 집 자산 3억 달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상속받을 예정이므로 모기지 갚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리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기엔 내 얼굴이 지폐 뭉치로 보일 게 틀림없다는 듯이 웃었지요. 나는 깊이 한숨을 쉬며 찰리에게 불행하게도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에 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갑자기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되면 농담 그만해. 거짓말인지 바로 알겠다. 거짓말 아니고 이혼 서류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너야. 내가 서명해서 사무실에 제출했으니 벌써 이혼했어. 뭐 상황을 깨달은 찰리 얼굴이 창백해졌어. 어제 사무실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던 기억이 나네. 내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집 담보대출은 어떻게 갚을지 궁금해. 메리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메리의 위협적인 표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돈 말도 안 돼. 재산 분배는 어쩌고 그 절반은 내 거야. 150만이면 대출금도 갚을 수 있어. 찰리의 말도 안 되는 말투가 어지러울 뻔했어. 재산 분배가 결혼 중에 취득한 자산을 나누는 것을 모르신다면 설명 좀 해주세요. 비록 내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특정 재산 상속은 세후 외에는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재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화목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150만 달러도 안 됐을 텐데 그 돈을 너랑 나눠줬을 텐데 참 안타까운 찰리야. 내 차분한 설명에 떨려서 넌 너무 거만해서 출산도 안 했고 게다가 바람을 피웠고 이혼 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내 변호사가 할 것이고 당연히 로이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할 거야. 그리고 우리 막내 왜 이혼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당신은 바람을 피웠지? 나는 당신의 다른 여자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여자는 임신 중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찰리의 불륜에 대해 몰랐다고 생각하면서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메리와 시선을 주고받던 중 뒤쪽 복도에서 거실로 여자가 왔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찰리의 전 부인이에요. 이른 시간에 시끄러워서 미안해요. 당신이 그 여자인가 봐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일부 보상과 두 사람의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테니 준비하세요. 여주인은 무릎이 굽어지는 유령을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봤습니다. 찰리와 메리는 끝이라는 걸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어. 알았어. 내가 틀렸다는 걸 이해해. 용서해. 이 집에 담보대출이 있고 이제 이혼 보상금과 자녀 양육비에 더해 돈을 낼 수 없어.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난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제발 릴리. 응 그거 좋은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어때?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던 찰리는 도대체 올까 상상하는 듯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번갈아 노려보았고 찰리는 메리와 여주인은 진심인가요? 그렇다면 그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면 나를 조롱하는 겁니까? 그냥 로이를 이렇게 데려가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난 절대 내 안에 찰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난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내 재산 이 집에 대한 담보대출 상관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 당신과 논의할 것입니다. 작별 인사. 나는 로이의 손을 잡고 그 순간까지 찰리의 집을 떠났습니다. 셋이서 멍하니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고 앞으로 닥칠 지옥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속이 메스꺼웠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책임이었어. 미안해 로이. 겁줬어. 그리고 아빠랑 헤어져서 미안해. 아니 난 괜찮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낫겠다. 야 집에 아기 있어.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럴 때에도 로이의 배려심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걸 알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혼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집에 오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로이는 곧바로 귀엽게 말하며 형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기는 로이를 보고 웃는 것 같았다. 기뻐 보이던 수고했어. 다 해결됐고 이제부터 힘들 것 같은데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찰리를 너무 나쁜 놈이라 욕하고 난이 안도가 되었지만 며칠간 인연을 끊고 안도했다. 나중에 한 친구가 시내에서 찰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우리가 대치한 후 그와 바람을 피웠던 여자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이별을 언급하자 그녀는 금방 흥미를 잃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내 자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찰리와 함께 지내는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새 집과 그의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였을 텐데 대출을 통해 지불한 이혼 보상금이 성공적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가져간 가구도 돌려받았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월별 문제이므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은 애인의 아이에 대한 양육비 때문에 궁지에 몰렸지만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이제부터 마음이 편했어요. 찰리 생각은 그만하고 회복되면 일자리를 찾기로 했어요. 엄마는 머물기로 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아기를 돌봐줘서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두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